자,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일단은 교육과정상의 개념을 쭉 나열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근데 사실 이런 거임 하면서 말해줄 거야. 이제 교육과정 쭉 나열하고 완전 그냥 근본적인 이야기를 쭉 갈 거예요. 가봅시다. 자, 등차 수열. 이유타는 항 사이에 뭐가 일정해? 차가 일정한 수열이야. 근데 여러분, 수열에는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유한수열, 두 번째 무한수열이 있어요. 유한수열은 뭐예요? 가산집합은 가산집합인데 사실 여러분 무한집합 중에 가산집합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이에요. 셀 수 있잖아요.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유한한 것을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무한한 것을 무한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3, 7, 11, 15, 19 이렇게 썼어. 등차 수열이 맞나요? 빼볼까요? 차가 몇이죠? 4, 4, 4, 4 이렇게 되죠. 차가 일정하네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근데 유한수열인 거죠. 유한수열. 이 유한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다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친구 무슨 수열이야? 이 친구는 자연수 끝까지 가는 무한수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을 배웠으면 뭐가 궁금해? 일반항이 궁금하죠? 근데 사실상 저 뒤에 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이 나와요. 귀납적 정의. 근데 거기서 관계식이라는 걸 배우거든? 쌤 미리 이야기할게요. 전 여기서 배우는 타입이에요. 관계식. 자, 다음 항은 그 전 항에 무언가를 더하면 나오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뭘 더하면 나오는 거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5, 9, 13, 17 이렇게 쭉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A1은 1이고 A2는 5고 A3는 9 A4는 13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요. 그러면 A2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야. 차가 일정하다며 그럼 A2-A1은 뭐가 돼? 4가 되고 A3-A2는 뭐가 돼? 또 4가 되죠. A4-A3는 또 4가 돼요. 그럼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어떻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를 보고 이제 공차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공통의 차다 이런 얘기예요. 공통의 차다. 그래서 common difference 이렇게 이야기해. common difference. 그래서 이 친구를 문자를 뭘 쓸까요? common difference 하면 C를 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등비 수열은 common relation이 돼요. 그러니까 C를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 있는 D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차는 D라는 문자를 보통 사용해요. common difference예요. 공차. 그러면 이 관계식 뭐라고 쓰면 되겠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뭘 더한다? D를 더하면 되더라. 이게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됩니다. 혹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다.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이런 상태로 이 수열이 등장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 이게 근본이니까 여기서 좀 배워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제 일반항을 배워볼게요. 일반항. AN은 항상 뭐가 나올까? 이 친구 AN이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반항이 뭐일 것 같아?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자, 이거 그대로 쭉 가져가 볼게요. 잘 봐요. 일반항은 AN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까지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궁금할 적에는 an 마이너스 am 플러스 m 마이너스 죄송해요. 얘가 4다. 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연립을 해요. 그럼 생각해봐. am만 남기고 싶지. 그럼 뭐 하면 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지 않겠어요? 얘들을 전부 다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an은 자, 여기 a1 남는 거 보여요? 넘어갈게요. a1에 4가 몇 번 더해져요? 자, 뒤에 거 보세요, 여러분. a1부터 어디까지 가죠? am-1까지 가죠. 그럼 4가 몇 번 더해진 거야? m-1번 더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얘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d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d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 d가 이렇게 붙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m-1 곱하기 d 이렇게 나와요. a1 뭐죠? 초항이죠. 그래서 초항은 a1이 아닌 a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초항 a와 공차 d를 알고 있으면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납득이 되죠? 증명을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게 일반항입니다. 그냥 일단 기본 개념 쭉 훑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등차 중항이에요. 말이 어려울 뿐이야. 중항,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첫 번째,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긴 이루는데 그 해당 등차 수열이 유한 수열이든 무한 수열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냥 유한 수열이든 무한 수열이든 이웃하는 세 개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식을 갖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쉽게 증명해 드릴게요. 너가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공차를 D라고 해봐. 그럼 이 A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를 기준으로 나타내면 B-D라고 나타내 볼 수 있어. 다음 C는 B 플러스 D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돼요? 2B가 되죠. 2B. 그거야 그냥. 2B는 뭐더라? A 플러스 C더라. 다시 얘기하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더라. 그래서 이 B를 우린 뭐라 불러? 등차중항이라고 불러요. A와 C의 등차중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아직 근본까지는 안 가고. 결국에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B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두 친구의 합은 항상 나 곱하기 2B와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A1 플러스 A3는 12호 A11 더하기 A13은 13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어때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냐는 거야. A1이랑 A13이야. 여러분 첫째 항과 13번째 항이 있어. 이 두 친구를 더하면 뭐와 같을까? 이 뭐와 같지? 너네들 봐봐. A6이랑 A8을 더하면 뭐가 돼? 2 곱하기 A 7이 되지. 왜 그런 거야? 너는 A7-D고 너는 A7 플러스 D라서 더하면 D에 관계없는 식이 등장하기 때문이야. 이 친구는 어때? A7에서 몇 만큼 뺀 거야? 6D 뺀 거 아니야? 6번 뒤로 갔잖아. 앞으로 갔잖아. 그럼 6번 뒤로 간 거 아니야? 얘는 A7 플러스 6D 아니야?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더라?
2A7이더라 이거야 이렇게. 이 7 어떻게 나온 거야? 1과 3이 뭐야? 평균이야 평균. 그렇지? 더해서 2로 나누면 7이 나오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A1 플러스 A3 플러스 A11 플러스 A13을 하게 되면 요렇게 묶어달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만 나와도 이 과정을 해야 한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등차 수열, 관계식, 일반항, 등차 중앙. 이걸 알아야 된다고.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의식해야 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 2A 7이 돼. 이렇게 더하면 등차 수열일 때야 3과 11 더하면 14네. 2로 나누면 7이죠. 얘도 2A7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더하면 4A7이 나온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A7이 몇이 나와? 35군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납득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거 보고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도 관계식이 또 등장해요. 근데 관계식은 그냥 그런 원리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가서 귀납적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관계식 하면은 얘도 이런 친구 쓰고 싶은 거야. an 플러스 1, an 이런 친구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뭘 쓰냐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이런 친구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등차 수열 an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 n 플러스 2와 a n을 더하면 얘는 뭐가 되더라? 2a n 플러스 1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달리 얘기하면 a n 플러스 1은 뭐가 되더라? 2분의 a n 플러스 2 더하기 a n이 되더라. 이게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 해서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과 계열로 가서 만약 이 수열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관계식이라는 이름은 살짝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이름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점화식이라고 바뀌어요. 노란 새끼들도 이그나이트 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점화, 불을 지르는 그 점화가 아니라 얘는 점점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식이다 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점점 변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나타낸 식이다 라고 해서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고개 떨고 뭘 끄덕끄덕거려. 깨려고 노력해봐. 이걸 보고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거든. 이러한 식이 나오거나 혹은 이러한 식이 나오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등차 수열의 관계식 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나요. 자, 다 배워가요. 다 배워가. 다음 마지막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사실 마지막은 아닌데. 자, 어떠한 an이 수열 an이 a 플러스 n-1 곱하기 d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a는 초항이고 d는 공차예요. 여기서 이제 sn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나타나요. 수열. 근데 S 하면 보통 언제 쓰죠? 합 이야기할 때 써요. 합. 넓이도 쓰지만 합. SN은 뭘 말하냐면 A1부터 AN까지 즉 제 n항까지의 합을 우린 SN이라고 많이 불러요. 뒤에 가면 다른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 가면 다시 한번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만 지금은 SN이라고 불러요. 근데 SN이라고 쓰진 않아요 원래 공식적으로. 왜냐면 SN이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미적분 과목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항상 문제마다 그렇게 얘기해.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면 이라는 말을 계속 쓸 거라고. 문제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SN이라고 알고 가자. 근데 TN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별건 아니고요. 그냥 SN이 문제에 있을 거야. 그래서 STU, S 다음에 문자인 T를 써서 다른 어떠한 수열의 합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야. 그냥 어떤 대문자 n이 쓰이면 아 얘는 수열의 합인가 보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SN이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있어요. SN 보고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 부분합이라고도 불러요. 부분합. 등차 수열의 합 기호인데 이름이 있어요. 부분합이라고. 부분합이 뭐야? 부분합. 그러니까 쭉 더하는데 얘는 다 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더한 거다 이런 느낌이죠. 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냐면 SN이라는 것은 제 n항까지의 합을 말하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 여러분 미적분 단원에 가면 저 세상 끝까지 더하게 돼요. 끝까지 더하게 된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부분합을 구해서 n값을 늘려갔을 때 이 부분합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이름이 부분합입니다. 그냥 이 이름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뿐이지 방금 이야기한 거를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부분합 SN 기호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SN을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보자고. A1부터 쭈루루루루루 다 더해요. AN까지 쭉. 한번 써볼까요? A1은 초항이 A니까 A라고 쓸게요. A2는 A 플러스 D가 되고요. A3는요. A 플러스 2D가 되고요. A4는 A 플러스 3D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서 A, N까지 더하는 거죠. 얘까지 다 더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더하면 좋겠니 얘들아? 너네 수학의 아버지,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가우스 아시죠? 가우스 그 학창시절 일화 아세요? 그 선생님이 가우스 새끼가 존나 떠드는 거예요 자꾸 수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우스한테 모진 시련을 줍니다. 뭐라고? 야 1부터 100까지 더해봐. 너 떠들 바에야 수업 안 들을 바에야 이거나 해라 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그래도 가우스가 옆에 친구랑 졸라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갔어. 야 다 더했어? 라고 하니까 가우스가 뭐라 했어? 뭘요? 뭐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야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랬잖아 라고 얘기했어. 근데 가우스가 잠깐 생각하더니 5050이요 라고 한 거지. 어떻게 한 거야? 이걸 이용한 거지.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00일이야. 이렇게 더하면 100일이야. 이렇게 더해도 100일이야. 그럼 100일이 몇 개 있다? 50개 있다 이거지. 50은 어떻게 나왔어? 2분의 100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걸 이용한 거야 이거를. 등차수열의 합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SN은 뭐라고 쓸 수 있어? 간다. 첫째 항과 막항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항이에요. 그러니까 제 n항이죠 얘는. 라스트의 L이에요. 초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이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뭐? 2분의 항의 개수.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2분의 n을 곱해주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져보면 이런 얘기지. A랑 이렇게 더하고 너랑 AN-1이랑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서 계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L이 뭔지 알잖아. AN 아니야? 그죠? 그러면 N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L은 뭐랑 같아요? A 플러스 N-1D 아닙니까? 얘잖아 얘.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N 곱하기 2A 플러스 N-1 D 라고도 쓸 수 있죠.
납득되세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an이 3n 플러스 7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S10이 몇이냐? 제 1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0 곱하기, 자 이걸로 구해볼게요. a 플러스 l로. 그럼 l은 얘죠. a가 몇이죠? 10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3n 플러스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n이 몇이죠? 초항이 10이고 막항이 10 나오면 37이죠. 이렇게. 그러면 5 곱하기 47 해서 235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냥 이 공식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2분의 n이 몇이야 지금? 10이죠. 10. 10항까지. 제 10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럼 10 곱하기 2a. 초항이 몇이야? 10이네. 그럼 2 곱하기 10 플러스 n-1은 9죠? 곱하기 d 3 보여요? 이게 공차인 거 보이세요? dn 이따가 이야기할 거예요. 공차가 3이죠. 그래서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위의 식이 잘 어울려요? 아래 식이 잘 어울려요? 위의 식이 잘 어울리는 게 보이세요? 아래 식은 진짜 그냥 이런 느낌이야. 야, 너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공식이라도 외워. 이런 느낌이야, 아래 식은. 응? 근데 사실은 보다 더 근본에 가까운 거야.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에 관련한 내용들이야. 응? 문제 몇 개 풀어볼게. 사실 그냥 방금 거의 그냥 교과서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풀린다. 158쪽이에요. 806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서 A3이 마이너스 1이고 A8이 9래. 그럼 33은 제 몇 항인가?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겠죠? 일반항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잘 안 보일 텐데 그냥 안 띄울게요. (806번입니다) 등차 수열이래요. 어떻게 풀면 돼? 자, 근본,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부터 다 보여줄게. 자, 첫 번째, 공차를 먼저 구합니다. A8에서 A3을 뭐 해봐요? 빼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몇 D죠? 몇 만큼 차이 나요? 5만큼 차이 나죠? 그럼 5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입니까?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 10이 됩니다. 그럼 D는 몇이에요? 2죠. 공차가 2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초항을 A라고 A1이라고 하면 A1 플러스 몇 D입니까 얘가? 2D죠. 너에서 2D를 더하면 되잖아. 공차를 2번 더하면 A3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너가 D가 2잖아. 그럼 A1 플러스 4가 되네. 따라서 A1은 마이너스 5가 되죠. 와, 진짜 오랜만에 푼다. 이렇게. 그럼 A에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2n-7이라는 일반항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때 33은 제 몇 항인가? 그럼 얘가 몇이 될 때 33이 되는 n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럼 2n이 40이니까 따라서 n은 20. 답은 제 20항 3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은 다 노란색으로 쓸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항이 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일반항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쓰는 걸 상당히 혐오합니다. 전 혐오해요. 혐오 그 자체입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친구 A에는 FN이라고도 쓸 수 있다고 아까 배웠죠. 맞습니까? A 플러스 N-1D FN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저 N을 여러분 X 바라보듯이 바라봐. 중요해. 지금부터 집중해. 이 N을 X처럼 바라보세요. 그럼 FX는 A 플러스 M X 마이너스 1 곱하기 D죠. 얘들아 X에 대한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이하의 함수죠. 1차 이하의 함수예요. 너네 1차 함수 이렇게 쓰니? 어떻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두 항의 위치를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D 곱하기 n-1 플러스 a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 D는 직선의 뭘 의미해?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리고 어딜 지난대? 1, a를 지난다. 이 얘기 아니야? 납득되세요? 납득되세요? 그 얘기야. 그냥 1,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공차요. 이 얘기야 얘들아. 얘 봐봐 저거. 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니? 뭐라고 하고 있니? 이 함수가 3,-1과 8,9를 지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납득이 되겠어? 함수로 바라보라는 거야. 여러분 얘네 둘 나오면 여러분 함수식 어떻게 구해요? y는 에다가 뭐만 써줘? 그냥 a에는 이렇게 써줘. 그냥 기울기 구하래. 너네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8-3분의 9 이렇게 쓰지 않아? 그리고 1,a? 이게 꼭 1,a일 필요가 있어? 지나는 한 점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라 쓸래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3,-1을 지나고 있잖아 얘들아. 납득이 되겠니? 근데 문제에서 뭐래? 33은 제 몇 항이냐며. 너가 어딜 지난대? K, 33을 지난다. 이때 K는? 이라고 묻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겠어? 3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 이 K 값이 몇이냐 라고 묻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33은 이거 몇이야? 2인가요? 2 곱하기 K-3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거 넘어가면 34가 되고 2로 나누면 17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K는 20. 이 문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결국에 등차 수열이란 뭐야? 1차 이하의 함수라는 거야. 1차 이하의 함수. 즉 그래프가 뭐예요? 직선? 정확히 말하면 직선의 일부를 뜯어온 거다라는 거야. 직선의 일부를 뜯어왔다. 등차 수열은 이렇게 D 곱하기 n-1 플러스 a가 있으면 이거 이해되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러면 1,a를 지나고 기울기가 d인 어떠한 직선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정의역을 뭐만 뜯어왔다? 정의역을 뭐만 뜯어왔다? 자연수만 띡띡띡띡띡띡 뜯어온 거다 이거야.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을 이해하고 싶으면 직선을 갖다 가져와서 정의역만 띡띡띡띡 가져온 걸 생각하자는 거야. 알겠니?
이게 등차 수열의 기하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근본인 거지. 자, 그럼 간다. 등차 중앙. 얘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A, 미안해, 여기서 이야기할게. N, AN과 M 플러스 1, AN 플러스 1과 M 플러스 2, AM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너네 둘의 뭐가 얘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중점이 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여기 함수값이 뭐야? AN. 여기는 AN 플러스 1. 여긴 AN 플러스 2. 그러면 너와 너를 더해주면 너 곱하기 2더라. 이 얘기라고. 결국에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를 더하여 2로 나누면 너의 y좌표가 되더라. 이게 등차중앙이란 이름으로 색다르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야, 얘들아. 납득이 되니? 근데 여러분, 수상에서 평면좌표 배웠을 때 떠올려봐. 중점 전에 뭐 배우지? 내분, 외분 배우죠.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는 거야. 간다. 잘 봐. 그걸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3,-1을 지나고 8,9를 지난데 잘 봐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9가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몇이야? 33이지. 간격이 몇이야? 10인가? 간격이 몇이야? 24인가? 맞지? 이 어떠한 이런 직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10대 24가 몇 대 몇이지? 5대 12죠. 여러분 어떤 점을 구해달래요? 이 선분의 5대 미안해요. 17대 12 외분점이 x값이 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2를 갖는다는 거잖아. 여기 봐봐. 평행한 선분 사이의 길이의 비잖아 지금.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2. 그럼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0이잖아. 그러면 17대 12의 비를 갖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근데 뭐만 묻고 있어? x값을 묻고 있잖아.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3이네. 죄송합니다. 3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8인 거예요. 이렇게. x만 봐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인 거야. 그럼 여기가 몇이냐고 묻고 있잖아. 근데 몇 대 몇 외분이야? 17대 12 외분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길이가 몇이야? 5죠? 그럼 몇만큼 더 가면 돼? 12만큼 더 가서 20이 답인 거야.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 알겠니? 등차 중앙이란 사실 뭐의 개념이야? 내분, 외분, 중점. 직선에서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기억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알겠니? 그럼 얘들아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싶다면 이제 뭐가 필요해?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뭘 알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 뭘 알면 돼? 지나는 2점.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어. 뭘 알면 돼? 지나는 2점. 혹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아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지나는 2점을 알거나 혹은
공차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 수 있더라. 이걸 수열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뭐야? 지나는 두 점은 두 개의 항의 값. 얘는 공차와 하나의 항의 값을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구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라는 거야. 원래 이 두 개의 항의 값이 나오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둘이 빼가지고 공차를 구해줘. 그 다음 첫째 항을 구해. 이렇게 가는 거야. 너무 귀찮잖아. 그냥 직선으로 생각하면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한 점 등록해서 일반항 구해주자 이거야. 납득돼?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할게. 자, 이 AN을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보세요. dn 다음 플러스 a-d 이렇게 되죠. dn 플러스 a-d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반항 그냥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잘 봐. 공차가 3이고 초항이 5래요. 구해볼게. 간다. AN은 몇 n? 3n. 이렇게 되죠 일단. 그 다음 초항이 5라며. 초항이 언제 나오지? 얘들아 이 D랑 A-T를 더해봐. 몇이 돼? A가 되니? 너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해서 5가 되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n 1차항의 개수는 뭐예요? 무슨 차? 공차입니다. 그치? 그래놓고 초항 빨리 구하는 방법은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한 값이 첫째 항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차 바로 3n 깔고 뭐 더해야 5가 되지? 뭐 더해야 5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 더해야 5가 되네? 2 이렇게 써주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공차가 7이래요. 초항이 마이너스 27이래요. 그러면 일반항 구해보겠습니다. A는 몇 D? 7D. 그 다음 뭐 더해야 마이너스 27이 되지? 마이너스 34. 이렇게 해주면 가장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납득이 됐나요? 여기까지? 등차수는 결국엔 뭐야? 직선에서 정역을 자연수만 띡띡띡띡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직선에서 나왔던 평면좌표에서 나왔던 내분, 외분, 중점에 대한 이야기가 등차 중앙이랑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납득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친구는 어때요? 이런 수열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네 글자가 탁 떠오르면 진짜 훌륭한 거야. 땡땡 함수. 땡땡 함수. 무슨 함수? 합성함수. 정답입니다. 얘는 합성함수죠. 그렇죠? fn이라는 함수와 en-1이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뭐야? 정의역이 바뀌었네. 원래 AN 하면 정의역은 자연수였죠.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된 거야? 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1, 3, 5 이렇게만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뭐만 바뀌었어? 초항은 그대로야. 이해가? n에 1을 대입하면 A1이야. 근데 뭐만 바뀐 거야? 공차만 바뀐 거지. 이해되니? 공차가 몇이 됐어? 한 번 올라가는데? 아니 생각해봐. Pn 플러스 Q라는 등차 수열이 있었어. 그럼 여기다 En-1을 대입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합성함수잖아. 이렇게. 그럼 공차가 몇이 돼? 2P가 된다는 거야. 2P 보여? 이것만 바뀐다는 거야. 첫째 항은 바뀌지 않고요. AEN은 어때요? AEN
초항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초항 바뀌죠. A2로 바뀌어요. 공차는 너랑 일정하겠죠. 공차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것도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N자리에 2차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 차수가 바뀌면서 너는 더 이상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아니, 이 차를 합성을 못 한다는 게 아니야. 수학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직선과 등차 수열의 연결은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는 범위야. 그냥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2차가 나오면 사실 등차 수열이란 말이 거의 무색한 거야. AN은 등차 수열일지 모르나 이 N자리에 N에 대한 2차식을 넣거나 혹은 유리식을 넣거나 혹은 루트 N을 넣거나 이건 그냥 합성함수지 수열이라고 보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여긴 보통 N에 대한 1차 함수가 합성이 될 예정이에요. 항상 1차 함수. 그럼 그냥 여기 앞에 2N이야? 아, 그럼 공차가 간격이 2배가 됐으니까 공차가 2배겠네. 초항은 N에 1 넣은 거겠네. 간단하게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걸 보고 당황을 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결국엔 여기 1차를 대입해도 1차 함수와 1차 함수의 합성은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에 2n-1이 합성돼도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초항과 공차만 좀 바뀔 수 있다. 어차피 등차 수열로 유지되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납득이 되나요? 다음 이 친구 보세요. 얘들아, 이거 다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할 거야, 제가. 여러분, 얘는 어때요? 등차 수열의 합? 이거 봐봐.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 어때? 아니, 얘도 결국엔 n에 대한 뭐야? 다항함수 아니야? 분모에 n이 없잖아. n에 대한 몇 차지? 2차 함수다. 아,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을 자연수만 똑똑똑똑 떼온 친구인 거야. 그럼 n에 대한 내림차수는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욕심을 내자면 표준형까지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죠? 가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2분의 d n제곱입니다. 다음 1차 갑니다. 1차 어딨죠? 요거랑 요건가요? 이렇게. 좀 전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a-2분의 d n 이렇게 나와요. 다음 뒤에 상수항은 뭐죠? 무조건 0이죠. 보세요. 모든 애들이 n이 다 곱해져 있어요. 아, 등차 수열의 합이란 뭘 말해?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의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상수항이 0이다. 저게 뒤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상수항이 0이에요. 즉 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이러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들이다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함수 생각해보세요. 이런 친구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정의역을 뭐만 뜯어온다고? 자연수만 뜯어온다 하지 않았어? 어때? 너무 단조로워요. 납득이 되세요? 단조롭죠. 그냥 계속 증가만 하잖아요. 어때요?
계속 감소만 하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그래프는 복잡해진다. 즉 축이 양수인 케이스가 그냥 95%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등장할 거예요. 얘들아, 너네 생각해봐. 여기서 조금 더 이 그래프를 어렵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할래? 뭐 할래? 그렇죠. 절대값을 씌우자 이제. 그래서 SN의 절대값이라는 것이 고난도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까? 이런 얘기예요. SN과 SN 플러스 1이 절대값이 같아지더라. 이웃하는 항과 절대값이 같아지더라. 물론 여기도 있죠.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보통 어디에 물을까요? 여기를 묻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된다면. 근데 얘들아, 축이 양수다 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너와 너의 곱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부호가 달라야 축이 양수 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d와 a-2분의 d를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라며 곱했을 때 0보다 어때? 작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 d 곱하기 2a-d가 0보다 작은 상황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d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번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d는 n이 왜 됐지? a가 양수일 때 d는 a가 양수일 때 d는 0보다 작거나 2a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d를 x 쳐다보듯이 봐야 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a가 0보다 작으면 d는 2a보다도 작거나 0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봐. 봐봐. 정의역을 자연수만 똑똑 떼왔어. 그럼 첫 번째, 축이 자연수인지가 궁금해야겠죠? 그치? 그걸 떠나서 이 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항이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양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더해 나가니까 그 값이 증가하더라.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더라. 그 값이. 항의 값이 뭐가 됐더라? 음수가 됐더라. 됐니? 그럼 이제 뭘 물어볼 수 있어? SN의 최대가 언제냐? 최대값이 몇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초항이 양수면, 잘 들어봐. 초항이 양수면 등차수열에서 합의 절대값 쓰이고 생쇼하는 문제에서 초항이 양수면 공차는 뭐일 확률이 높아? 음수일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항의 값을 양수도 쓰고 음수도 쓰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아, 초항이 양수구나. 근데 막 절대값 얘기를 하네? 근데 공차까지 양수면 나는 계속 증가하네? 그죠? 그리고 초항과 공차의 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축이 있을지도 가늠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초항이 20이고 d가 3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럼 어때? d가 6번 내지는 7번 더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20에서 18을 뺄 때와 21을 뺄 때 그 사이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감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근데 d를 6번 더하고 7번 더한다고 해서 제 6항, 제 7항은 아니죠. 제 7항과 제 8항인 거예요. 제 7항과 제 8항인 겁니다. 그죠? 그런 감을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바라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808번입니다. 다 지우고 좀 띄울게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너와 너일 때 A11을 구하여라. 나 바로 갈게. 아니다. 기본풀이 할게요. 자, A7 마이너스 A4 하면 너가 몇 D? 몇 D? 몇 D? 몇 D? 3D. 너가 몇이래? 마이너스 9래. D는 마이너스 3이구나. A4는 A 플러스 초항을 A라고 할게요. 몇 D죠? 3D죠. A 마이너스 9. 너가 5다. A는 14. 여기다 곧 끝나. 그럼 A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빠르게 구하는 방법 쓸게요. 마이너스 3 N 이걸 바로 써요. 그럼 초항이 14죠. 그럼 마이너스 3에 몇을 더해야 14가 되지? 17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상태로 A11이 몇이냐고 물었어요. 마이너스 33 플러스 17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잘 봐. A7 마이너스 A4가 몇이었어? 3D. 너가 마이너스 9니까 D는 마이너스 3이지. 두 번째 풀이야. 그럼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니야? A11은 A7에서 몇 D 더하면 되는 거야? 4D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D를 4번 더해주면 이게 A1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완전 기본적인 풀이. 일반항 자체를 구해서 가는 풀이. 근데 얘는 등차 수열 사이에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버린 거지. 됐니? 됐어. 간다. 근데 얘들아 이 두 과정도 하나로 붙일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응? 기하적으로 바라봐봐. 너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구해서, 근데 그 방정식도 고리타분하게 구했죠. 가장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야? 이 문제는 이게 최선의 풀이가 아니라서 주황색으로 쓸게요. 직선의 방정식 빨리 구하는 방법 7-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곱하기 n 하나 잡아. 마이너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랬을 때 n에 몇 넣으면 11 넣으면 몇이냐 이 얘기 아니야. 납득이 되겠니? 그치? 근데 그냥 최종풀이야. 최종풀이. 최종풀이. 이렇게 풀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갑니다. 자, 결국에는 4, 7, 11 이러한 x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가 몇 차? 3. 여기가 4죠. 그럼 지금 이 친구 간격이 몇이야? 9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9 이렇게. 곱하기 몇이야? 3 했지. 3에다 곱하기 3에서 9가 된 거잖아. 여기 3 곱하면 몇이야? 12가 되니 이렇게? 이렇게 12? 여기부터 1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12 빼면 답이라는 거야. 여기다 12 빼면 답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내분 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장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빠른 풀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기하적 풀이라서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인드로 바라보면 문제가 쉽게 보인다는 거야.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분석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라봐라. 어떻게 보면 그냥 등차 중항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분 외분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자, 810번 봐봐. 선생님 말을 잘 이해했으면 이거 진짜 개꿀이. 수열 AN이 공차가 몇인지는 모르겠대요 아직. 근데 이 수열이 공차가 6이란다 얘들아. 얘 공차가 6이래. 얘 공차가 몇이야? 대답해봐. 몇이야? 3. 보여? 3. 얘들아, AN이 D 곱하기 n-1D라고 했잖아. 다시 쓰면 A죠. 죄송합니다. dn 플러스 a-d라며 봐봐. 공차는 1차항에 관련한 거야. n 플러스 1과 n은 1차 항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지지 않잖아. 근데 여기 3을 곱했잖아. 3d-d, 2d. 2d가 6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d는 3이라는 거지. 납득이 되겠니?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d가 3이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기본 풀이 AN은 2 더하기 n-1d 3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3 곱하기 n 플러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dn 마이너스 an 2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냥 고리타분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푸냐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1차항의 개수만 생각해서 풀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도 되잖아. 1차항의 개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D가 3이라는 게 바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럼 얘 어떻게 구해? A10 2 플러스 이거 일반항 뭐하러 구해 또. 2에다가 몇 D? 첫째 항에 몇 D? 9D를 더하면 얘다 이거 아니야. 27 더해갖고 29. 풀이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다음 812번이야. 자, 등차 수열 AN에서 어찌 됐든 식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식이 2개가 나왔지. 아, 이 직선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어찌 됐건 간에 이 직선 나왔겠네. 웬만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할래? 2A6 이렇게 써도 되니? 등차 중앙 평균 생각해봐. 중점이야 중점. 너가 A13이다. 그럼 A가 4래.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공차 구하고 싶은 거죠? 공차. 즉 기울기가 구하고 싶어요.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쓸래요? 2 곱하기 A 플러스 5D? 넌 A 플러스 12D? 이렇게. 그럼 이거 넘겨서 A고요. 10D 넘기면 2D네요. 그럼 2D가 4더라. D는 2더라. 쌤 왜 고리타분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수가 달라졌죠. 그죠? 개수가 달라졌잖아. 그럼 우리 이럴 때는 보통 이야기 못해요. 무슨 이야기? 내분 이야기 못해요. 맞죠? 아니죠. 자, 이 친구는 사실 근본이 어디 있냐면요.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는
이게 근본입니다. 이 친구는 얘가 아닌 얘가 근본이에요. 보여요? 봐봐요. 이거죠. 외분 공식이에요, 이거. 외분 공식. 해방. 13, A13과 6, A6을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로 외분한 점이 함수값이 0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2A6 마이너스 A13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납득? 봐봐. 13이 여기 있다 쳐봐. 6이 여기 있어. 근데 2대1 외분했대. 어디요? 쭉 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납득되니? 2대1 이렇게. 여러분 얘는 그냥 한마디로 A-1이 0이라는 얘기예요. 쌤 자연수만 넣기로 했는데 알지. 좀 들어가면 어때? 서술형에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본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정역을 좀 확장해보면 어떠냐는 거야. 어차피 같은 직선인데 A 2분의 1 좀 쓰자. 써도 되잖아. 예를 들어 A1이 1이고 A2가 3이래. 그럼 그냥 이거 두 개. A 2분의 1이 A 2분의 3이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중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야. 물론 얘가 더 많은 식이지. 얘는 식이 하나고 얘는 두 개니까. 근데 이런 형태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많은 이점을 가져와요. 아직까지 평가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빠른 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야, 그렇게 해서 문제 잘 풀 거면 너는 그냥 1등급 받으래야. 나 신경 안 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분석해 보면. 너 정의역 확장해서 쓰고 있어? 야, 그럼 넌 진짜 근본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드리지 않아요. 저런 빠른 풀이가 있는 문제를 서슴없이 낸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평가원에서 이런 풀이를 싫어하면 이런 풀이가 보다 더 어렵도록 또는 별 차이가 안 나도록, 난이도 차이가 별로 안 나도록 설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요즘까지도 평가원 문제가 저런 식으로 빨리 풀리는 경우가 많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뭐 야매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에다 몇 더해야 1이 돼요? 2 더해야 1이 되죠. 그러니까 2D가 4요.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D가 2예요. 이렇게. 이런 풀이가 가능하더라. (813) 자 봐봐 813. 야, 뭐하래? 자, 이제 또 줄타기 할 거야. 잘 봐. 줄 타볼게. 물론 A랑 D로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2A? 2 아니야? 얘는 3A 2죠 지금. 납득? 그러니까 A2가 몇이라는 거야? 9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3A 6이죠. A6이 몇이다? 21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2랑 6 사이의 간격이 몇이죠? 4죠? 잘 봐. 6과 14 사이의 간격은 몇이야? 8이잖아. 맞지? 공차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네 간격 몇이야? 12야? 몇만큼 가자? 24 가자. 45다. 이 얘기야. 알겠니? 머릿속에 직선을 그리고 그 위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 풀이는 뭐예요? 또 얘로 일반항 구해서 뭐 가는 거야.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면 4D가 12구나. 그럼 꼭 여기서 너는 뭐해? 여기까지 가야 속이 풀리잖아, 그지? 이것도 안 가도 되는 거지. A6에다가 몇 D를 더하자? 8D를 더하는구나. 21 플러스 24, 45구나. 이게 이 정의역 확장을 하지 않고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다음 817 봐봐. 잘 들어봐. 자,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54는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자, 조건 가보세요. 뭐래요? 잘 봐. A1과 A4를 더하면 몇이 된대? 0이 된대죠. 2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넌 뭐가 되죠? A 2분의 5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1과 4의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0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 내려가니? H1이 18이니까 올라가니.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여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며 그럼 여기 몇이냐고? 2분의 5라고 이렇게. 이 얘기야. 그 다음 A7이 18이요. 이런 얘기라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A 2분의 5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나요 혹시?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직선에서 자연수만 툭툭툭툭 떼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자연수는 가산집합이잖아. 유리수도 가산집합이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리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이때 54가 몇 항인지 구하래요. 어때요? 곱하기 3 보여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곱하기 3이죠? 이만큼 두 번 더 가달라는 거 아니야. 맞아? 7-2분의 5가 몇이야? 그냥 바로 갈게. 이거 2배 하든 거지 이렇게. 그만큼 간격이 된다는 거 아니야. 이 간격이 얘니까 얘 곱하기 이만큼 7에서 더해주면 얘가 답이요. 이 얘기야. 몇이요? 14-5 플러스 7. 답은 16인 거야.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되겠어? 이 방법을 많이 공부해 얘들아. 우리 수1 같은 경우는 내신도 내신인데 수능이 먼저가 돼야지. 그치? 수능 생각을 하면서 내신 대비도 외우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린 개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을 생각하고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 내신 할 때 따로 하고 수능 볼 때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신에 뭐 나와? 너네 학교에 뭐 나오냐고. 기출변형 나오잖아. 기출변형 공부하려면 기출 공부해야 되나? 기출 무슨 기출이야? 뭐고 기출? 수능 기출 아니야. 그럼 그거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잡고 가야 돼. 처음부터. 819번. 문제가 좀 달리 보여 얘들아? 원래 어떻게 보일까 이 문제가? 제 5항이 24, 제 12항이 마이너스 18이야. 일반항이 나왔네? 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라고 했으니까 AN이 뭐 n에 대한 1차함수가 나왔겠죠. 그럼 너가 0보다 작다 해서 n이 뭐보다 작은지 또는 n이 뭐보다 커지는지를 조사하는 거잖아. 근데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그래야 0을 찍을 거 아니오. 이렇게 내려가지고 언제 0이란 값을 찍느냐. 그 바로 다음 자연수가 몇이냐. 이런 얘기 아니야. 맞니? 그럼 우린 바로 이렇게 써도 되나? 봐봐. 12-5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4 곱하기 n-5 플러스 24가 0이다. 이 n값을 조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했어 쌤? 직선의 방식 구하고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n값을 조사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이러한 식이 꼭 직선을 알아야만 나오는 식이 아니지.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얘기 아니야. A12에서 A5를 빼가지고 공차 먼저 구해주세요. 빼서 7로 나눠서 공차 구해주세요. 오케이? 다음 초항 구해서 일반항 구해주세요. 근데 꼭 초항을 쓸 필요가 없이 A5가 24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가져간 이점이야. 납득이 되겠어? 이 상태에서 너가 우린 문제에서 0보다 작다를 쓸 거잖아. 근데 부등식보다 방정식이 조금 더 간단하다는 걸 이용해서 그냥 는을 박아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상 다른 아이들이 3줄, 4줄 쓸 걸 한 줄로 끝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못하던 걸 한 게 아니야 얘들아.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거지. 이거 몇이야 이거? 몇이야? 7분의 42야? 이게 맞아? 너무 더러운데? 마이너스 7분의 42? 열받네. 너 0이다. 그럼 넘어가. 는 마이너스 24. 그럼 n-5는 24 곱하기 42분의 7.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죠? 정확한 값이 궁금한 게 아니죠? 아, 이거 될라나? 난 얘 가우스가 궁금하죠? 죄송해요. 어? 뭐 틀렸나 혹시? 미쳤나봐. 미쳤나봐. 감사합니다. 와, 저 미친놈 새끼인가? 이거 4죠? n은 9네요. 답은 제 10항이겠죠. 그렇죠? 제 8항이 0, 제 9항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제 10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일 거다. 820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4가 며칠에? 며칠에? 22. 이 바로 보여요? 이제? 21에. 얘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 얘 뭐예요? 예? 봐봐. A 플러스 3D가 22잖아. 근데 AN이 뭐야? D 곱하기 n-1 플러스 A죠. 그럼 A나 D 값 중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잖아. 어? 예를 들어 A를 마이너스 3D 플러스 22라 하여 너가 D 곱하기 n-1 마이너스 3D 플러스 22, 즉 D 곱하기 n-4 플러스 22라 해서 n에다가 2 대입하고 4 대입하는 거잖아. 맞니? 지금은 4가 있어서 망정이지만 무슨 느낌이 떠올라야 되냐면 2차 함수다. 2차 방정식이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2차 방정식. 1차가 곱해진 형태다.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2개까지 존재하겠네. 근데 AN이 100 미만이 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하래. AN이 너보다 작아지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 답은 하나잖아. 그치? 그럼 AN은 하나 나오나 보다. 얘가 2차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다시 A4가 20이라는 거 알았다는 것은 A와 D 중 하나의 문자는 소거될 수 있다는 거야. 없어질 수 있어. 근데 보통 여기서 대입을 하진 않잖아. A 자리에. 근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 그래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느끼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생각해봐. 해법 2가지 있었어. 첫 번째 대입법. 두 번째 가간법 있었잖아. 우리 보통 수열에서는 가간법을 이용한다고. 그치? 가간법을 이용한다고. A3이 나오고 A7이 나오면 우리 뭐해? A7-A3이 몇인지 조사하잖아. 이거 가간법 아니야. 초항을 삭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해놓고 D만 남기는 거야. 보통 이런 해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가끔은 대입법도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A 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럼 D에 대한 어떠한 함수가 나와요. 근데 N에다가 대입을 했네? 아, 그럼 얘는 D에 대한 식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D에 대한 1차, 2차네. 물론 최대 2차인 거죠. 그럼 아, D가 2개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답이 하나네. 그럼 아, D가 하나만 나오나 보다. 두 가지 중 하나네. 1차였거나 중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1차였거나 중근이 나오거나. 근데 지금 보니까 n에 4를 대입하면 D에 대한 상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차인 거네요. 1차.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D 플러스 20이고 4 대입하면 22네. 220 나누면 10이다.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12. D는 6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A는 어디 갔어? A는 4가 되나요? 4 이렇게? 맞죠? 그러면 A에는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공차 깔고 6에다 몇 더해야 4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2 더해야 되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너가 100보다 작도록 하여라. 그럼 답은 몇이죠? 16인가요? 16? 2번이 답이죠. 829번입니다. 저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고 얘 2배 하면 같더라 이거죠. a제곱 마이너스 4가 4 마이너스 2a다 이 얘기죠. 넘겨서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a는 0. 값의 합을 구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각일수의 관계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832번이에요. 세수, 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 이해 가세요? 로그끼리 뭐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자연스럽죠.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로그 3에 2 곱하기 162 이런 친구는 바로 곱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너가 2a다. 이렇게. 그러면 1을 이렇게 나누면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 친구가 제곱 쓸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얘를 81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까요? 넌 뭐의 제곱이에요? 얘는 9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18의 제곱이죠. 얘는 로그 a는 로그 3의 18이 되죠. 이렇게. 다음 저 내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얘는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아요. 이런 얘기지. 그러면 b 더하기 로그 3의 32는 c 더하기 로그 3의 2와 같더라. 맞니? 맞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의 식밖에 못 얻죠. 별로예요. 별로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따로 등차 수열을 생각해 주세요. 등차 중앙을. 이 b는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32를 더한 것과 같다. 로그 3의 뭐가 되지? 30이죠. 64. 또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b는 로그 3의 64에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여기에 2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서 로그 3의 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로그 3의 2에서 뭘 더해야 로그 3의 8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아 우선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2b-3을 원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b 플러스 c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등차 중앙에서 끝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치? 근데 얘는 이걸 물었으니까 하나하나 구해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D가 뭐예요? 로그 3의 4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를 어디다 더해달라? 로그 3의 32에다가 더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너가 C더라. 그럼 C는 로그 3의 128이군요. 그러면 A 플러스 3B 마이너스 C는 A가 뭐였어? 로그 3의 18이었어. 그 다음 3 곱하기 B는 로그 3의 8이었어. 마이너스 로그 3의 128 이렇게 되네. 그러면 로그 3에 묶어서 18 곱하기 8의 세제곱을 128로 나눠달라. 뭘로 나눠야 돼? 8 나눠져? 나눠지래? 16이 되나요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나눌까요? 2 또 나눌까요? 4 그럼 로그 3에 76 이렇게 되죠. 좀 더 이쁘게 쓰면 76은 뭐 곱하기 뭐예요? 4 곱하기 4 곱하기 맞나? 맞지? 4 곱하기 19죠? 70 72? 뭐 하는 거야 동영아? 정신 차려. 2 곱하기 36이네. 2 곱하기 6의 제곱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럼 이 친구는 로그 3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좀 이쁘게 써주면 3 로그 3의 2 플러스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산 문제죠. 다음 835번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앞으로 가서 825번 볼래요? 대표 유형이니까 제가 한번 다룰게요. 두수 마이너스 3과 9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이 문제는요 항상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자연수 n 값을 구해라. 이 사이에 몇 개의 수가 들어갔느냐 이 얘기지 결국에는. 그러면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몇 D죠? 많은 학생들이 뇌가 단순해서 ND요 이런다고. ND가 아니라 얘들아 봐봐 여기서부터 1D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몇 D야? 여기까지가 ND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D예요. 조심하세요.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N 플러스 1D입니다. 근데 D가 3분의 4인 거죠 이렇게. 그럼 너가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1은 9가 되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4번. 많이 나온 유형이라 한번 다루러 왔어요. 다음 824번이에요. 물어보는 걸 잘 봐요. 마이너스 3과 13 사이에 세 개의 수 A, B, C를 넣어.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래. 이게 뭐예요? 뭐라고 쓰고 싶어요? 3B 맞죠? 3B죠? 얘네들 더하면 몇이에요? 10 이게 몇 B죠? 2B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다 뭐 곱해요? 2분의 3 곱해서 15 이게 답이 되죠. 항상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게 달라요. 주의할 점, 이 유형에서 주의할 점 3개가 들어갔다고 해서 3D 하지 말고 1 더해서 4D다 이렇게 하자. 다시 넘어와서 835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6이고 곱은 마이너스 42일 때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자, 당연히 A, B, C 잡아도 되지. 얘가 6이고 A, B, C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A를 B 마이너스 D, C를 B 플러스 D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바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세실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실수의 합 A, B, C라고 하면 세실수의 합은 뭐가 돼? 3B가 되는 거지. 바로 보이죠? 얘가 6이다. 따라서 B가 2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세 개의 수는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세실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봐. 얘들아, D가 만약에 1이 가능하다고 쳐보자. 그러면 1, 2, 3이 되죠. 맞니? 근데 얘들아, 1, 2, 3도 등차 수열을 이루지만 3, 2, 1도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니? 맞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개 D 값이 틀마로 나와요. 3이 되면 마이너스 3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너네 수상 기억나니?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도 무조건 근으로 갔던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D에 대한 보기차 방정식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등비 수열은 어떨까요? B가 일정하다며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거든. 미리 할게. A, B, C가 있으면 C는 B에다가 R을 곱하면 나와요. 이게 공비라는 이야기예요. 얘는 뭐가 나와요? R분의 B가 나오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얘들아, R이 만약에 2가 가능하면 뭐도 가능할까? 2분의 1도 가능하지 않겠어? 2씩 곱해서 등비수열이라는 건 2분의 1씩 곱해서도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되니? 대충 생각해봐. 그러면 역수를 항상 근으로 갖는다는 거지. 이거 뭐 어디서 배웠죠? 상반방정식이라는 거 배웠죠. 이거 있잖아. 이런 친구. 이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도 항상 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문제를 풀다 보면 R에 대한 상반방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상 땐 그 근본을 배웠던 거야.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근본을 잠깐 학습했던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곱이 마이너스 41에 곱이 곱해볼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D 2 플러스 D 너가 마이너스 42요. 2 나누면 마이너스 21. 그럼 4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21.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면 D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라는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더라. 근데 문제에서 D가 지금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 말은 뭐든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D는 뭐다? 그냥 5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서술형이면 둘 다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서술형이면 보통 공차에 부호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5가 되면 세 실수의 제곱의 합이래? 5 하면 뭐요? 마이너스 3, 2, 7인가? 9 플러스 4 플러스 49. 답은 4번이 되겠다. 이해됐니? 근본을 항상 생각해. 아, 이런 친구들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공차가 플러스해도 되고 마이너스해도 되겠다. 따라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D 값이 나오겠다. 그러니 D에 대한 방정식은 항상 D에 대한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구해봤는데 보기차가 안 나왔다는 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캐치할 수 있겠죠. 이거는 등비 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쪽은.
자, 837번 풀진 않을 거고요.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서로 다른 네 수의 합이래요. 그럼 이럴 때는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주는 편이 예쁠까요? 자, 혹자는 이렇게 잡습니다. 맨 앞에 A, B, C 이렇게 잡고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겠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꽤나 큰 D가 나오죠. 3D까지 나와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 얘를 기준으로 잡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B 플러스 D, B 플러스 2D. 근데 어때 얘들아?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이 간혹 있어. 납득? 아니 쌤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여기 그냥 K를 따로 잡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B와 C의 평균을 K로 잡읍시다.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풀거든요. 여러분들